오늘은 특집 방송입니다. 지역 지원 정책을 모아봤는데요. 급하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빨리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단위로 지원 정책을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꼭 보시고 도움 받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 소상공인 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요, 오늘부터 소상공인 1:1 노무상담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분들 이제는 사업 운영하다 보면은요, 노무 분야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를 만나야 되겠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여러분 소상공인 100명을 뽑아갖고요, 여러분 그 노무사를 만나게 해줘요. 노무상담. 그래서 노무사가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돈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내가 노무 관련해서 좀 만나고 싶다. 컨설팅 받고 싶다. 근데 전문가죠. 노무사한테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 예시, 뭐 근로계약서 필수 서류 지원 작성 뭐 이런 거, 노무 관련 Q&A, 기타 지원 제도 이런 거 꼭 하면 좋거든요. 사실 필수 노무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이게 4월 9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신청 기간이.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선착순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서울시 소상공인이다, 그 다음에 노무 쪽에서 난 조금 알고 싶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거 지원하십니다. 자, QR코드 찍으시면 돼요. 자, QR코드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카메라 어플 열고요. 여러분 그냥 갤럭시 쓰신 분들 갤럭시 사진 어플 열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까운 재단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온라인 신청이 빠르겠죠? 그래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서 접수하면은요, 노무사가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진행되기 때문에 뭐 방문할 수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이메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노무 관련 컨설팅 해준다 그래갖고 막 돈 뜯어내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진짜 노무사가 여러분 컨설팅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상담을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 이번엔 서울시 중구 가볼게요. 그 100만원의 컨설팅 지원 연계 지원금을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 중구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일단 뭐 매장 운영, 메뉴 개발, 매장 연출, 위생 관련 이런 컨설팅을 받아요. 뭐 마케팅 이런 컨설팅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컨설팅 결과와 연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돼 라고 본다 그러면 이 100만원의 지원금을 이제 서울 중구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받고 연이어서 컨설팅 결과와 연계한 항목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 이런 제도예요. 이거 나쁘지 않죠. 4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가. 그래서 서울 중구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 중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신 소상공인 분들이어야 되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뭐 이거는 다 대부분 해당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중구니까 아니면은 중구 도심산업과 쪽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선착순이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빨리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여러분께 정말로 그 노무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죠. 뭐 4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건 빨리빨리 신청하시는 게 낫겠죠. 자, 대구은행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이죠. 그 대구은행도 이번에 이제 상생 지원 방안, 그래서 이제는 보통 이제 공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자율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상생금융 1차로에서 100억 원을 출원을 했는데, 그냥 내용이 뭐 길게 나오지만은 이겁니다. 100억 원을 이제 대구은행이 출연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대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 한 90에서 100%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100% 보증서 받으면 부담이 없죠, 은행에서도. 그래서 사실 요거 꼭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대구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대구은행 쪽에 혹시나 내가 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이번에 대구은행이 100억 원 출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 100억 원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돈이 약간 맡기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구 신용보증재단 지점 가서 보증심사 받고 대구 은행 가시는 건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는 보증서가 보증이 다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런 게 나와도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은 코로나 있기 전 같은 경우에는 좋죠. 사실 이게 자금이 이제는 풀리니까. 그런데 코로나 있고 난 후에는요, 사실상 대부분 보증이 꽉 차신 분이 많다 보니까, 근데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지원 제도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대전시 같은 경우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지원이 되는데, 땡겨요 아시죠? 땡겨요 배달앱. 여러분, 땡겨요 배달앱은요, 신한은행에서 만든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만든 게 땡겨요 배달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전시와 이번에 신한은행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이 땡교를 통해 갖고 입점 수수료, 월 고정료, 광고료 이런 것들 등 별도 수수료 없이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한 중개 수수료만 내면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요번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신한은행이, 그래서 한번 땡겨요 배달앱도 한번 알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대전시가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아시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그래서 실시간 방송 판매에 따라 상세 페이지 제작한다든지 1시간가량 진행하는 방송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게 되고요.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 가능한 제품 대부분 재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 한마디로 배송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고, 신청 방법은 이제는 대전시 중소기업 포털 대전 비즈에서 모집 공고 확인하고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꼭 하길 권유드립니다. 소상공인 분들 혹시나 배송이 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알아보시는 거 좋아요. 이제 변해야죠. 세상이 변해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변해가시고, 특히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요, 끼가 되게 많으신 분들 많으세요. 제가 보면은 이분은 진짜 끼가 많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가 말 그대로 물 만난 물고기가 되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끼를 방출할 수 있는,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생각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거 대전시 소상공인 분들 한번 꼭 알아보셔서 라이브 커머스로 한번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받아보세요. 자, 전주시 가봅니다. 30만 원에 이 카드 수수료 지원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서울시, 대전시 이렇게 나가죠. 대구시, 전주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 단위로 묶은 거예요. 전주시가 30만 원에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이제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카드 수수료 냈잖아요. 이거를 이제 돌려주는 건데요.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전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당연히 폐업했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사업장은 안 됩니다. 자, 6월 28일까지 신청하셔야 되겠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보중앙회에서요, 최대 5천만 원의 재도전 지원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요거는 이제는 재도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지원하는 건데,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서줘요. 신보중앙회에서. 그래서 융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건 좀 공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이거 공문인데요. 제1차 일사천리 재기교육 희망리턴 패키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모집 기간이 4월 22일까지, 여기 보시면 4월 22일까지인데, 근데 뭐길래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여러분 재기교육을 시켜주고 그 재기교육을 이수하면은, 근데 재기교육이 여기 보시면 줌 비대면 교육이에요. 온라인으로 딱 또 이틀만입니다. 이틀만. 그것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이런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 지원하는 건데, 근데 제가 끝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에 설명하는 이유. 모든 소상공인이 다 되진 않고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게 재도전이잖아요. 그러면 파산 면책, 개인 해상, 신용 회복 등 채무 조정 절차 후에요. 그러니까 내가 채무 조정 절차를 밟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도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요.
또한 신용보증재단 채무가 소각되신 분, 그 다음에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신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종결이 되신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는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땐 극소수일 거예요,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 나 개인회생 이번에 끝났어요. 채무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뭔가 하긴 해야 돼. 뭔가 이렇게 일하긴 해야 되는데 딱히 뭐가 없어. 그럴 때 이런 거 교육 받고 융자 받는 거예요. 융자. 결국에는 이제 융자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5천만 원의 융자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융자가 되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는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는 여기 써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는 정말로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재기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혹시 대상이신 분들 알아보시고요.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 재기지원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재기지원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요거 한번 꼭 알아보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의도 정보홈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경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로 다양한 방송에 고정 방송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사실 화요일입니다. 근데 총선 전날이에요. 원래 이게 그 전국 지원 정책은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모아서 주간 지원금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는 좀 긴급하게 알아야 될 정보가 있어서 일단 오늘 좀 중간 점검한 겸 해갖고 빠르게 좀 알려드렸고요. 해당하신 분들 꼭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 되신 분들 잠깐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고요. 잠깐 총선을 앞두고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제가 그동안 사실상 이제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에게 혹시나 그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아껴왔습니다. 목소리를 아껴왔는데 이제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요,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총선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이제 총선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말을 아껴왔던 부분을 내일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너무 좀 답답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죠. 혹시나 그 여러분 그 영향을 줄까봐 제가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선거하시고요. 여러분 꼭 선거는 하십시오. 투표는요. 정말로 그 여러분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야던 간에 일단 본인의 주권을 꼭 행사하시길 권유드리겠고, 그다음에 투표하시고요. 그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우리 선거 끝난 다음에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저는 왜 뭐가 실망스럽냐? 손실보상 얘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총선 전에 여야던 간에 여야 떠나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떠들어댔는데도 아무 뭐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왜 그래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선 끝난 다음에도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선 끝난 다음에 내일은 아니고요. 내일은 총선 날이니까 총선 끝난 다음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앞으로 또 전진해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알려드렸던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우리 또 내일 방송에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